알레르기내과 조성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교수님? 봄철이 아주 힘든 일교차가 아주 급격하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또 다른 것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을 수 있으니까 바로 잡힐 때까지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로 고생할 수밖에 규칙적으로 약을 쓰시는 거예요. 소소한 팁을 좀. 간단한 증상들 같으면 주변 병원에서들 치료하셔도 충분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약물 치료는 우선은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네.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니까 숨이 차고 쌕쌕거리게 되는데 약을 써서 기관지 막힌 것을 풀어주는 그런 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요즘은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일반 스테로이드하고 틀리게 기관지나 코에 있는 병변만 치료하고 몸에 흡수가 되면 바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예방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가려움증이 심한 환자들이나 콧물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같은 물질들이 가려움증도 줄여주고 콧물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약간 내성이 생긴다? 네. 그리고 너무 센 걸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피부나 알레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네. 걸 쓰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엄마들의 생각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항히스타민제로도 치료가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게. 이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테로이드란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 약을 과용을 하고 남용을 하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뼈도 약해지고 감염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고 살도 찌고 피부도 얇아지고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잘 쓰면 명약이고 남용하고 잘못 쓰면 이제 독약이 되는 건데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에서도 이거를 먹지 않고 뿌리는 거나 흡입하는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병이 있는 기관지 점막이나 코 점막에서 치료 효과는 충분히 내고 몸에 흡수가 되더라도 바로 파괴가 되도록 약이 디자인이 돼서 이름만 흡입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지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없이 안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추천하는 용량대로만 잘 용법대로 쓰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도 이 키가 안 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최종적인 키가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적정 용량을 쓰시면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적정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철 황사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봄철 알레르기에 대해서 좋을지도 조금의 팁을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외출부터 상당히 좀 줄이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모델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대응하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직접 외기에 노출될 때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나 황사 예방 외에도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 시기에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하는 식염수로 세척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익히셔서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는다. 집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꽃가루가 들어오는 걸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창문을 가급적 닫아 두시는 게 좋고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 같은 걸 활용하시고 기도가 건조하지 않도록 또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습기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봄철 꽃가루의 알레르기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다른 계절에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봄철 꽃가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봄철 나무 꽃가루가 주로 날리는 게 3월에서 5월이 제일 피크입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기 한 2주 전부터 미리 약을 예방적으로 쓰고, 꽃가루 날리고 한 2주까지 약을 쓰시면 그 기간을 아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고요. 그 봄철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심할 경우에는 약물 사용하시는 거, 그다음에 생활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예방 수칙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예방 관리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 말고도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무궁무진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집약해서 집필해 놓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짜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가 설립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알레르기 내과 교수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맞춰서 집필한 책입니다. 대개 이 전문 용어들을 쓰게 되면 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저희가 그 작가분한테 혼나가면서 아주 쉽게 재밌게 그렇게 쓴 책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아, 이런 게 알레르기였어. 이렇게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고, 다 자기 얘기고 가족의 얘기고 또 아기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레르기 굉장히 흔하고 쉬운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죽고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서 알레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닥터 스누지에서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